안녕하세요. 이웃집 오언니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한 해의 계획은 다 잘 세우셨나요? 네. 2023년 올 한 해에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그리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어지는 풍성한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자, 겨울방학입니다. 참 중요하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영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학습 관련 아니에요. 네. 독서도 아닙니다. 네. 이웃집에 사는 친근한 언니의 마음으로 이건 꼭 점검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방학 때 뭘 해야 되냐고요? 아이와 함께 병원 투어를 하셔야 합니다. 네, 아이의 건강을 점검해 보셔야 해요. 겉으로 보기에 아이들이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살다 보면은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에는 신경을 안 쓰고 살게 되더라고요. 네.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학기 중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 학원 스케줄도 있고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네. 방학 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안과에 가셔야 돼요. 네. 우리가 보통 영유아 건강검진 하잖아요. 제 딸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해줄 때까지만 해도 시력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 푹 방심했던 거죠. 저희 딸이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TV 같은 거를 잘 보지 않아요. 네. 오히려 어렸을 적에 많이 봤지, 커서는 제가 정말 제한된 시간에 한정된 시간만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영어를 할 때 영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영상을 이렇게 푹 보여주다 보면은 내가 책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 영상도 그동안 충분히 봐왔기 때문에 딱 적정 시간, 네, 제한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영상을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놓고 있었나 봅니다. 네. 그런데 영상만 눈이 나빠질까요? 아니에요. 책도 눈이 나빠집니다. 네. 책도 이제 아이들이 뭐 항상 바른 자세로만 이렇게 책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편한 자세로 누워서 보고 엎드려서 보고 뭐 이렇게 가까이 보고, 네. 애들이 또 자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자 하고서 이제 불 끄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는 줄 알고 혹시 문 열어보면은 껌껌한 데서 빛 한 줄기 빛 가지고 이렇게 책을 또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혼도 많이 나기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눈이라는 게요, 갑자기 이렇게 확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나빠지다 보니까 이게 아이가 안 보이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학교에서 체력 검사 해주잖아요. 그때 이제 안 거예요. 얘가 이제 집에 와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나 시력이 안 좋아 라고서 말을 하는데, 저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네.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사실. 애한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미안하지 않게 미리미리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안경을 맞추러 가서 우리 아이한테 이제 안경을 씌워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나 잘 보이는 거였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안 보이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근데 저희 아이가요, 한 번씩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이게 눈이 나빠서 두통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못했던 거죠. 네. 이게 부동시라고 하더라고요. 양쪽 눈에 시력 차이가 나거든요. 제 딸이 이제 시력 차이가 크게 나요. 네. 이렇게 부동시는 두통, 네, 어지러움증을 동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평소에 뭐 눈을 자주 비비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뭐 깜빡하는지, 머리가 아프다고 하진 않는지, 네, 제일 좋은 건 한번 일단 안과에 가보셔야 돼요. 가보세요. 이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약시라는 게요, 아이들은 교정을 해도 1.0 이상의 그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 영유아 건강검진 하면은 보통 소아과에서는 대략적인 시력만 알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안과에 한번 가셔서 약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약시 같은 경우는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하면은 잡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과에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두 번째는 치과예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것도 정말 아이가 좀 컸다고 엄마가 좀 덜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이도 아이 보고만 닦으라고 하고, 저도 둘째만 어리니까 둘째만 이를 닦아주지
첫째 아이한테는 이를 별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치실도 매일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치실을 매일 해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치과 갔다 오면 한 일주일 하나 치실 해주는 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특히 저녁 시간에 엄마들이 바쁘잖아요. 뭐 밥 먹여야지, 씻겨야지, 뭐 대충 어떻게든 뭐 정리 좀 하고 이렇게 치우고 하다 보면은 매일 정신이 없고 매일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애한테 이 치실 하나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닦아주는 어린애들 말고 오히려 혼자 이 닦는 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이를 좀 더 잘 살펴줘 봐야 되겠더라고요. 네, 정기검진 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자주 봐주세요. 네, 충치 생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딸 경험 이야기인데요. 밥 오래 물고 있는 아이들 있죠. 치과 가서 꼭 한번 사진 찍어 보셔야 돼요. 이게 겉으로 썩은 게 하나 없어 보여도 찍어보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저희 첫째가요, 5살에, 얘가 밥을 진짜 안 먹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제 딸 5살에 이제 정기검진을 갔는데, 선생님한테 밥을 오래 물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다 찍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했거든요, 진짜. 겉으로 멀쩡했는데 찍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위아래 어금니 4개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속이. 예, 그래서 그때 5살에 신경치료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밥 물고 있는 아이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온갖 TMI 다 나오죠. 네. 자, 혹시 밥을 정말 안 먹는 아이 있나요? 네. 제 딸은, 첫째 딸은 정말 밥을 안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진짜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커왔는데, 제가 한의학에서 기체증이라는 그런 증상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음식을 잘 삼키지를 못했어요. 뭐 고기 같은 것도 씹다가 뱉고, 덩어리가 큰 거나 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그냥 물고만 있고, 부드러운 것만 좋아했어요. 계란, 생선, 뭐 두부 뭐 이런 것만 좋아하고, 딱딱한 것도 싫어하고, 아무튼 이런 아이였는데, 기체증이라는 걸 잊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제가 제발 기체증이어라. 이 기체증이면은 이게 치료가 되면은 어쨌든 밥을 먹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체증인지를 간절히 바랬는데 다행히 한의원에서 기체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체증이 뭐냐면은 열이 몸속에서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대요, 열이. 그래서 이게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이 기를 하강을 시켜주는 그런 약을 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2제 정도 지어 먹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잘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아이가 그때가 7살이었는데요. 상담하러 가서 한의원의 원장님이 아직 7살의 아이가 고기를 씹어서 삼키지 못하는 거는 정말 큰일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보통 이제 아이들이 그런 위기의식, 불안한 그런 의식을 느끼잖아요. 그거를 알고 본인이 씹어서 노력을 한 건지 그 약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약을 먹고 나서 그 이후부터 우리 애가 밥을 잘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 안 먹는 아이의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제가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아한의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기체증인지 검사 진단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면은 아이가 또 제일 중요한 밥을 먹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번째는 성장 점검입니다. 이 성조숙증 때문에 보통 여자아이들이 많이 검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아이들도 다 하더라고요. 네, 병원에 가니까 남자아이들도 똑같이 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뼈나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 아이가 빨리 크고 있는지 아니면 더딘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키가 몇 cm를 컸는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히 그냥 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1년 동안의 키 성장을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안에 너무 빠르게 큰 건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성장이 너무 속도가 늦거나 그런 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자아이도 점검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대학병원,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예약을 하시잖아요. 뭐 유명한 선생님, 뭐 인기 좋은 선생님은 3개월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의 성장 속도가 빨라서 성저숙증의 결과가 나왔다. 이 진단을
만 9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결과를 받아야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 9세 생일이 지나기 몇 달 전에 여유 있게 예약하셔서 점검을 하셔서 만약에 성조숙 중에 결과가 나오다 하더라도 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어쨌든 다 뭐든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안일하게 우리가 이제 또 사는 게 바빠서 넘기다 보면은 또 지나고 나면 이게 또 다 제 잘못 같고 자책하고 후회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리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대비하기 위해 가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저희 딸은 또 이것도 제가 TMI인데 이 성장 발달 검사를 해서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이 CT를 찍었잖아요. 몸에 이제 뼈 나이랑 뭐 알기 위해서. 선생님 CT를 딱 열자마자 척추 측만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형외과에 또 가봐야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학 동안 저희 딸도 병원 투어 제대로 하게 생겼거든요. 네. 네, 애들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죠. 네, 학교에 있는 시간도 있고, 뭐 학원에 가서도 앉아있을 수도 있고. 네, 저희 애는 책을 보는데도 막 소파에서 이상하게 허리를 휘어서 앉아서 책을 보는 편인데요. 이거를 자세를 맨날 지적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번에 또 병원에서 선생님이 척추 측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게 엄마 말보다 또 더 잘 듣잖아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느꼈는지 지금은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정형외과 갔다 오면 더 잘하겠죠. 네. 더 잘하도록 또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우, 엄마들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자, 긴 겨울 방학 동안 2달 동안 저희는 봄방학 없거든요. 2달 동안 돌밥에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방학에는 아이들의 건강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